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도 윌리엄 스툭 교수의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이라는 책으로 3편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한국전쟁은 20세기에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잖아요. 야들은 벌써 전쟁을 한번 했어. 중국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으며 미국은 초창기에 왜 그토록 뼈저린 패배를 겪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전쟁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았을까요? 한국전쟁은 3년 동안 벌어졌지만 전쟁의 판도를 결정하는 국면들은 처음 9개월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름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시작된 전쟁으로 한국이 지도에서 없어질 뻔하다가 가을에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거의 북진 통일을 할 뻔했습니다. 겨울에는 중국의 대공세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다시 38선 부근으로 밀고 올라가서 이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고 길고 긴 휴전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 겨울 국면, 그러니까 중국의 참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고가 있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대규모 중공군이 한반도로 들어왔습니다. 1950년 10월 19일경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는 중국 군대입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공군에 메가더는 잠시 당황했지만 최후의 대공세를 통해서 전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고 미군들은 크리스마스를 미국 본토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수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유엔군은 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 양측에서 전선을 너무 크게 확대해 놓았는데요. 중공군 수십만 명이 사정없이 공격했던 것이죠. 메가더는 낙담해서 본국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11월 말 중국에 대패하기 전까지는 20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온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군대는 주로 야간에만 이동해서 부대 규모를 교모히 감출 수 있었다고 해요. 인천 상륙작전의 대성공도 독일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미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고 일종의 자기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이나 군부에서도 감히 메가더의 아성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11월과 12월에 걸친 중공군의 대공세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얻었던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공산 진영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미군에 의한 북진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던 것처럼 중국에 의한 한반도의 무력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미 국방부는 결국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을까요? 수특 교수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는 미군이 이 압록강 국경까지 진격한 것이 중국을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택동은 미국이 진짜로 중국을 침략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이 그랬듯이 미국도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중국은 이미 중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영토의 3분의 1을 상실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또 국공내전에서 그 김일성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도와줬는데 그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는 것도 참전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모택동도 미국의 핵 공격이 무서웠지만 그것이 전쟁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기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폭만 가지고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 중국의 인구의 대부분이 이 도시가 아닌 시골에 산다. 수백만 명이 죽는다고 해도 여전히 수억 명의 인구는 건재하다.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말이 되는 게 이상하네요. 미국은 원래 한반도에서 소련과의 전쟁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어요. 한국의 통일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상당히 그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에는 그 참전의 목적도 국경선을 다시 이 38선으로 회복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침공을 개시하면서 역설적으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한국을 자유진영으로 통일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고 냉전에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생긴 거죠. 게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일종의 모멘텀이 생겼어요. 일단 모멘텀이 딱 생기니까
아군이 파죽지세로 진격하게 되었고 단기적으로 이게 방향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개입 경고를 그냥 엄포로만 받아들였어요. 1950년 겨울의 패배에는 미국의 우월감과 정보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 중국이 협박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물러선다면 그건 역시 문제였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산혁명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 될 테니까요. 미국 행정부의 관리들은 그래도 중국이랑 싸우는 게 소련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의 개입은 이게 이제 세계 대전이 임박한 것이고 그때는 이제 소련 최고 지도자와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하더라도 충돌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개입 정도는 뭐 공중 폭격이나 한포 사격 뭐 이런 걸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세계 대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유럽을 공격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중국에게 쓰디쓴 패배를 맛본 사령관 메가더는 극도로 비관해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메가더는 워싱턴에 당장 병력을 더 충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만의 장개석까지 끌어들여서 전선을 확대하고 미 해군과 공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요. 필요하면 핵폭탄도 쓰고요. 메가더는 만약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욕스럽게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철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도미노처럼 전부 다 공산 진영에 함락될 것이라고도 했고요. 사령관 메가더는 확전이냐 패배냐 양자택일하라 하는 식으로 대통령에게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트루만 대통령은 11월 30일에 원자 폭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전선이 확대된다면 소련까지 한국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갖춘 소련이 서유럽을 전격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한국 전쟁은 이제 세계 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공군 개입 초기에 미국이 패배해서 밀리긴 했지만 미국은 미국이죠. 초기 북한군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공군도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공세가 무뎌졌습니다.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다시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1951년 3월 말에는 거의 전쟁 전의 국경선을 회복했습니다. 군사적 교착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죠. 메가더 장군은 이런 상황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고요. 메가더는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3번씩이나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고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슈퍼스타 장군, 동아시아의 제왕을 해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퍼지는 가운데 특히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확전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제 소련과의 핵전쟁에서 1차적인 피해자가 될 테니까요. 앞서 트루만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은 놀라 자빠졌어요. 영국 수상은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또 영국은 끝까지 만주 폭격에 반대했는데요. 영국의 외무장관인 허버트 모리스는 메가더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확전의 가장 큰 위험은 한반도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공중 폭격보다는 메가더의 성급함과 정치적 무책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대통령을 세계대전으로 몰고 가도록 겁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총사령관이라니. 트루만은 안 그래도 거만하고 이 대중적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메가더를 자른 다음에 매튜 리지웨이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전선에 대해서는 확전보다는 경제봉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은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에서 멈춰섰습니다. 7월부터 양측은 개성에서 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수특 교수는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모두 이 전쟁을 국지전으로 제한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국은 서로 싸울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미국의 서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한했고, 반대로 공산진영에서는 소련이 중국과 북한이 확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모택동은 소련 공군이 한반도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서 유엔군의 보급로를 공격하라고 요청했지만 스탈린은 거절했어요. 스탈린이 원한다면 한반도에 군사력을 더 투입하거나 서유럽을 침공함으로써 전쟁을 쉽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인력을 보유했지만 가장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부대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소련의 이 전쟁 물자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대로 된 작전을 하기에는 전투기와 중화기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유상 지원이라는 소리에 모택동은 진심으로 빡쳤어요. 지가 전쟁에 나가라고 선동해놓고는 우리한테 무기나 팔아먹어? 중국과 북한의 사이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김일성은 무조건 남진통일 외쳤지만 중국의 총사령관인 팽덕회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또 중국 군대가 북한의 식량을 갈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도 김일성은 불만이었습니다. 수특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과 김일성 그리고 대만의 장개석은 확전을 원했다고 합니다. 확전만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세계대전도 불사할 태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과 소련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자 휴전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제 미국, 소련, 중국, 심지어 북한마저도 평화를 원했습니다. 남북한은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인구의 10%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고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수십만 명의 인명을 잃었고 대만 통일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소련은 전쟁에서 수억 달러를 낭비했는데 자기보다 경제 규모가 3, 4배나 큰 미국과 감당하기 어려운 군비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은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미국은 무기한으로 주한미군을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창설되었고 서유럽의 동맹국들은 서독의 재무장을 용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토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뉘앙스는 이런 것이었어요. 흔히 미국이 한반도 내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군대도 주둔하고 여러 가지 개입을 한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수특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일관되게 한국 문제에 지나치게 책임지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한국에 대해 평가하는 이 지정학적 가치가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에 엄청나게 바뀐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느껴지는 점은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산물이지 어떤 절대적인 구조에 의한 것이거나 망고불변의 무언가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상황에서 어떤 묵직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이라는 책으로 한국전쟁에 관해 3편의 영상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 책톡이었습니다.